자 여러분 친해지기를 바래. 영상 안 봤지? 아 영상은 보고 오라니까. 영상 안 봤어. 김진우? 자 어때? 조용. 네. 아 진우야 너는 그 대시 알지? 자 여러분 마지막 함수 단원에서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중에서 굳이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면 무조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거든. 그래서 순서를 조금만 바꿀게. 우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부터 할게요. 얘는 쉽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항등함수는 뭐냐? 되게 간단한 친구야. 자, 들어봐. 예를 들면 A가 1, 2, 3이야. 자, 그리고 또 A에서 A로의 1, 2, 3이라는 함수가 있어. 자, 항등이지. 그럼 무슨 함수일까? 네, 항상 같은 함수라는 뜻이에요. 항상 같은 함수 뭐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튀어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튀어나온다는 뜻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뭐예요? 네, fx는 x 또는 y는 x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굳이 저거만 항등함수냐 하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저 모양만 항등함수는 아니에요. 왜? 정의역의 개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지면 예를 들면 fx는 x제곱이야. 근데 정의역이 0과 1밖에 없어. 자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그럼 쟤도 항등함수 됩니다. 아까 했던 함수가 같아야 조건이랑 똑같은 얘기야. 극단적으로 적을 땐 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정의역이 극단적으로 적을 땐 굳이 y는 x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쉽죠? 그냥 지 자신 집어넣으면 지 자신 튀어나오면 되니까. 그치? 자, 두 번째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느낌상 뭐겠어? 1, 2, 3 있어. 자, 1이 만약에 1을 찍었어. 그럼 2도 뭐 찍어야 돼? 1 찍고 3도 1 찍는 게 다 똑같은 걸 찍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y는 c.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저게 상수함수예요. 쟤도 굳이 y는 c 외에도 상수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의역이 어떨 때? 적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너무 쉬운 친구들이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니?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해. 여기부터 중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자, A가 1, 2, 3이 있어요. B는 이번에 1, 2, 3, 4라고 해볼게. 괜찮니? 자, 이거 함수가 되려면 아까 함수가 되려면 1이 1 찍고 2가 4 찍고 3이 2 찍으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그죠? 자, 바람도 안 폈고 그렇잖아. 표현을 그렇게 하면 좀 그래. 알겠지? 아직 그거 정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어. 알겠지? 그거 철회된 거 아니야? 어? 철회 안 됐어요? 철회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WHO의 보건위원 한 명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거를 그냥 기사로 내가 본 거야. 알겠지? 아니 괜찮아요. 상식적으로 연애 한 번 못 해봤다고 사람을 장애인 취급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치?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튜브님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노딱 안 듣겠지? 자, 들어봐. 근데 우리나라 유교 국가잖아, 그치? 이렇게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 그죠? 네. 좋아? 그치? 이의 입장에선 좋겠지만 선택받은 이의 입장에선 행복한 일이겠지만 이제 2, 3의 입장에선 얼마나 비참하겠어, 삼각관계가 되면, 그치? 어? 왜 내 얼굴에 따라 둘 다 싫은데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당 하나를 찍는 경우는 우리가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왜?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X 하나가 Y 하나를 찍는데
y가 중복되어서 선택받지 않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1대1 함수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x 하나당 y 하나인데 y가 중복돼서 선택받지도 않는 함수를 1대1 함수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유한집합에서 마찬가지야. 따지기 쉬워 어려워?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걸 못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그죠? 여기는 그죠? 자, 어? 네. 네. 난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지? 근데 들어봐. 갑자기 배가 아프네. 자, 아무튼 근데 들어봐. 1대1 함수 이게 1대1 함수야, 알겠지? 이게 1대1 함수인데 이걸 무한집합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까? 무한집합에서. 자, 예를 들어볼게.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정역, 실수 전체, 공역, 실수 전체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x 하나당 y 하나야. 이건 당연해. 그지? 자, 그럼 y 하나당 x가 몇 개야? 그치?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찍찍 그어서 몇 개 만나면 돼요? 하나씩만 만나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대표적인 함수는 뭘까요? 네,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왜요? 두 개 만나니까요. y값 하나를 x값 두 개가 중복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나도 되셨죠? 이게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x축 찍찍 그어보시면 됩니다. 나도 되십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1대1 대응. 오케이? 자, 1대1 대응은 일단 얘랑 어떨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는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A가 1, 2, 3에 있고 B가 1, 2, 3, 4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x 하나당 y 하나씩 선택을 해주고 y는 중복돼서 선택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괜찮나요? 자, 근데 1대1 대응은 이것만 하면 그냥 1대1 함수면 되잖아. 그지? 1대1 대응은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추가돼야 돼. 그 조건이 뭐냐? 공역과 치역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치역이 아까 뭐였지? 공역 안에서 실제로 뭐 한 애들? 선택을 받은 애들이었어. 맞지?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하나도 공역에 있는 애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런 관계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여기 불쌍한 4가 있잖아. 그지? 선택을 못 받았잖아. 저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누군가 소외당했잖아. 그지? 딱 신기한 얘기인데. 그죠? 어? 지 인생 같대요. 뭐라고? 지 인생 같대요. 왜 그런 슬픈 말을 하고 그래? 나중에 그 뭐야 근데 이런 상황이 재밌잖아, 그지?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에서 꼭 막 맥이남 이런 애를 넣어서 성비를 깨뜨리잖아. 네. 왜 맥이남 그거 많이 나오지 않나? 네. 어?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4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게 1대1 대응 관계다 이거예요. 장인 쌤 히틀러예요. 히틀러네. 나중에 나와요. 이 뒷단원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 뒷단원에서 뭘 배워? 역함수란 친구를 배울 거야. 역함수란 친구를. 근데 역함수가 뭐냐면 요 정역과 공역을 뒤집은 거거든, 서로. 그러면 얘를 뒤집는 순간 아까 그 4는 뭐가 돼버려? 장인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좀 특별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정말 중요한 친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하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아까 이런
직선은 얘는 1대1 대응일까 아닐까? 맞아요. 얘는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당연히 1대1 함수인 건 너무나도 자명하고요. 그죠? 그럼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지를 따져야 돼요. 맞죠? 네. 공역이 뭐예요? 실수 전체. 그럼 치역이 실수 전체인가? 치역 어떻게 찾자 그랬지 내가? 최대 최소 찾자 그랬지? 네. 자, 무한집합에서는 그냥 최대 최소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 얘 최대 있어 없어? 최소 있어 없어? 그럼 실수 전체가 다 선택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조금 특수한 처리를 해주면 얘도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잘라버려요. 네, 얘를 반을 쫙 잘라버리면 됩니다. 차단. 왜 이렇게 자꾸 표현이 과격해져? 처단이라니. 굳이 따지자면 다이어트라고 하자. 알겠지? 다이어트. 다이어트.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을 뚝 잘라내버린 다음에 뭐도 해줘야 되냐면 공역도 조금 제한을 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겠니? 네. 공역을 그냥 실수 전체로 놔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공역도 조금 제한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이렇게라고 해주면 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 1대1 대응이 왜 중요한지는 어차피 뒤따른 거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수학적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왜? 아 이거 너네 그 수행평가할 때 써먹으라고 알겠지? 수행평가할 때 써먹을 만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짝수 집합이 있어요. 만약에 짝수 집합을 EN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요 두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이 두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일치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시죠? 상식적으로다가 말이 안 되는데 얘는 2, 4, 6, 8, 9 이런 애가 있는 거고 맞지? 얘는 1, 2, 3, 4, 5, 6, 7, 8, 9 다 있는데 얘네 둘이 어떻게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죠? 자, 근데 수학자들이 얘네는 사실 무슨 집합이야? 둘 다 무한집합에서 그냥 단순히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말을 해주기가 쉽지 않아?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생각을 해봐. 어떤 두 집합 사이에 만약에 1대1 대응 관계가 하나라도 있어. 그럼 당연히 이 두 집합은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지어진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 1대1 대응이 된 거니까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건 책에 없어. 시험에도 당연히 안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지? 그냥 수행평가할 때 써먹어. 알겠지? 이거 아니 왜냐면 이건 무조건 대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 칸토의 무한집합이라고 무조건 대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인데. 근데 수행평가에 쓰기 정말 좋아. 이 1대1 대응이랑 엮어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 그래서 들어봐.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같은 학교끼리는 알아서 잘 쇼부 보세요. 아시겠죠? 다 같이 칸토 무한집합을 하면 너 이 새끼들 뭐 했냐? 막 이러고 약간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내가 여러 개 해주는 거잖아. 니들끼리 알아서 쇼부 봐서 해.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이건 이해됐어? 1대1 대응이 있으면 두 집합은 서로 원소의 개수가 같을 것이다 라는 예측. 이건 납득되시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짝수 전체의 집합은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할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기 1, 2, 3, 4 이렇게 있잖아. 그지? 여기에 2배 한 거랑 연결 이렇게 하나씩 시켜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당연히 하나당 하나씩 연결이 지어져 안 지어져? 지어지지. 그리고 이쪽에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아무리 큰 수라도 그거의 절반이 여기 들어있을 테니까. 그지?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두 집합에 뭐가 같다고? 원소의 개수가 같을 거라고. 맞죠? 그럼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걸 칸토어라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칸토어라는 사람. 이 뒷얘기가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 뒷얘기가 궁금하면 우리 그냥 채찍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상 설명하는 건 무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칸토어가 제시했던 결론은 뭐냐면 무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던 유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다른 일이 벌어진다? 완벽하게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걸 칸토어가 알아냈어. 2배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2배 관계 있잖아, 그지?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어? 같았지, 원소의 개수가.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다들 되셨어요? 칸토어가 뭐까지 증명했냐면, 참고로 칸토어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유리수 전체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냈어요. 여기부터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시면 누구한테? 챗GPT한테. 아시겠죠? 무슨 재미나이도 잘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뭘 증명했냐?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실수 전체의 집합은 그럼 어떨까? 원소의 개수가 얘네는 다르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어요. 얘네는 서로 원소의 개수가 다르네. 네. 그것까지 칸토어가 다 증명하고 이 뒷내용을 증명하다가 팔깍 해서 죽었어요. 실제로 광증에 걸렸어. 칸토어가. 수학의 진리를 탐구하다. 그렇지. 약간 씹덕 애니메 같은 클리셰긴 하지만 미쳐서 죽었어요. 네. 마지막에 광증에 걸려서 이러다 갔대. 그렇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요건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듣고 잊으시면 되는 수행평가용이에요. 아시겠죠? 수행평가용 내용.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볼게. 알겠지?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쭉쭉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세요. 자, 360페이지로 가볼게요. 360페이지. 1번부터 1번. 자, 정의역이, 자, 이제 귀찮으니까 x반을 생략할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이래. 맞죠? 자, 이 친구 중에서 1대1 함수가 아닌 걸 한번 골라봐 라고 했어요. 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대충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겼겠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얼마예요? 꼭지점 x좌표 2인 거 정도는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구해놔. 알겠지? 1대1 대응 판단하면 꼭 필요해. 자,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정의역이라 그랬으니까 1이 대충 무한 이쯤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은 어디야? 요만큼인 거야. 요 녹색으로 표시하면 돼. 이해되십니까? 자,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얘를 1대1 함수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디 이후에 잘라주면 되겠어? 이 이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잘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정의역을 이 이후로 제한시켜버리면 1대1 함수로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꼭지점 x 얼마야? 0. 그죠? 자, 근데 1 이후니까 어디예요? 이거기겠죠. 그죠? 얘는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답이 아니고 고르라고 했구나. 답이 1번이네. 허허. 맞는 거 고르라는 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3번부터 말로만 할게. 3번 당연히 1차식은 무조건 어디다 넣으면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도 돼요. 오케이? 자, 4번 절대값 x-1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V자로 생겼지. 근데 어디를 찾으래? 1보다 큰 부분 여기죠. 그죠? 여기 1에서 꺾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자, 5번 y는 x분의 1. 얘는 나중에 할게요. 오케이? 얘도 이제 해보면 1대1 함수가 맞긴 합니다. 얘 그래프는 어차피 뒤에 유리함수가 더 나올 테니까. 알겠죠? 자, 2번 x에서 x로가 항등함수래.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2 집어넣으면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3번 자, 공집합이 아닐 때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게. 자, 그럼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튀어나오게 만들면 돼? 다시 x가 튀어나오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3번은 이제 fx는 x를 만족시키는 x값을 다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 몇 차방 정식이야? 2차방 정식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풀고 그거 가지고 집합 x의 개수 찾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말로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자, 4번 이게 시험엔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자, 봅시다.
지울게요. 자, 1, 2, 3, 4에 대해서 x는 1, 2, 3, 4에 대해서 세 함수 f, g, h는 각각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f는 무슨 대응? 1대1 대응. 영어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one-to-one correspondent라고 합니다. 그냥 해봤어. 별 이유는 없어. 시험에 나올 이유는 없어.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 자, h는 뭐래? 상수함수래.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섞여 있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뭐부터 처리하는 게 편할까? 무조건 항등부터 처리하는 게 편합니다. 왜요? 얘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게 고정으로 정해져 있거든. 제일 확실히 알 수 있는 친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선생님 상수는요? 상수는 얘가 1을 찍을지 2를 찍을지 3을 찍을지 4를 찍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지 모른단 말이야. 하나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그걸로 가긴 할 테지만 그 하나마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항등이 제일 처리하기 편합니다. 항등부터 처리해 봅시다. 자, 가부터 F1은 G4 빼기 H3이래. 자, 나 F3은 G2 빼기 H4래. 자, 다 F4는 G3 빼기 H1이래. 납득되세요? 자, 그럼 G4는 얼마예요? 4로 고정이에요. G2는 2로 고정이에요. G3은 3으로 고정이니까 얘네가 제일 처리하기 편하다니까. 이건 뭐 별다른 정보 없이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죠. 그죠? 자, 일단 이거부터 해놓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당연히 처리하기 편한 친구는 누구겠어? 그치, 상수가 좀 더 편하겠지. 그치? 자, 상수를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상수함수 h는 얘랑 얘가 다 어때야 돼? 같은 숫자여야 돼. 자, 같은 숫자인데 구체적으로 얼마여야 할까요? 그냥 하나씩 찍어볼까? 자,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4. 얘네가 다 4였어. 그럼 얘 0되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왜 안 되는지 알겠죠? F1은 어차피 얼마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1, 2, 3, 4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얘가 4면 F1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3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뭐 때문에 말이 안 돼? 맨 마지막 것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2라고 생각하면 또 말이 안 되죠. 뭐 때문에? 두 번째 놈 때문에. 그죠? 그럼 뭐밖에 안 돼? 가능한 숫자가 그치. 얘는 그래서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넣어본 거야. 그치? 겨우 4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F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1대1을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F는 어떻게 해? 그냥 직접 찍어보세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니까. 자, 그럼 F1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1이 얼마야? 3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F3은 얼마라는 사실을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4는 얼마라는 사실을 2라는 사실을 알아냈네요. 이거 그냥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럼 남은 한 놈은 자동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F2는 4가 될 수밖에 없죠. 왜? F는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끝. 그럼 이제 F2 더하기 G 더하기 H2 구해볼 거예요. 구할 수 있죠? H2는 어차피 얼마야? 1. G는 어차피 얼마야? 2. F2는 어차피 얼마라는 거 알아냈어? 4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더하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무조건 항등이 제일 쉽고 그 다음이 상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제일 짜증난다. 1대1 대응은 최종 결론으로 튀어나온 친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5번. 이건 그냥 조금 이상한 함수예요. 좀 특이한 함수들 몇 개만 해봅시다. 자. 지금 방금 했던 게 대표적인 함수들이고요. 그죠? 아셔야 되는 함수들이고요. 자, 5번, 6번에 나오는 5번, 6번, 7번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좀 특이하게 생겨먹은 함수들이에요. 아시겠죠? 한 번만 봐보자. 자,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냥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어떤 함수가 나올지는 내가 알아 몰라? 몰라?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것까지 맞추면 나는 지금 친내리움 받고 부담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왜? 내가 막 눈까지 듣고 뭐 이렇게 상상이 안 돼. 나도 상상이 안 되긴 해. 저거 썸네일을 찾겠다. 뭐라고? 뭐라고? 썸네일을 썸네일은 좋겠다고? 유튜브 게임 잘하는데. 아주 도파민에 미쳐가지고. 어제 내가 삼각함수 설명하다가 너네 대수특강 안 듣는 친구 어제 삼각함수 설명하다가 코사인 함수가 막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뭐 사인 함수 뭐 이러고 그게 딱 유튜브에 썸네일로 나온 거야. 오늘 이거 영접했니? 너네 영접 반지랑 했어? 자, fn-1 플러스 2는 fn이래요. 자, 근데 이게 n이 언제일 때? n이 2n 플러스 1일 때. 자, 그럼 요 정도 표현은 반드시 익히고 계셔야 합니다. n이 2n 플러스 1이다라는 건 n이 무슨 수라는 뜻이에요? 네, 홀수라는 뜻이죠. 그죠? 이 정도는 당연히 그냥 알고 계셔야 하는 표현이에요. 자, 마찬가지 f 2분의 n이다. 자, 뭐면 n이 짝수면. 그죠? 자, 근데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 fn은 5인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이걸 보자마자 어떤 규칙인지 딱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죠? 있을 리가 있나? 그지? 오, 한번 지금 손 들고 싶어가지고 막 안 달렸다는 거 같아. 아, 역시 천재는 달라. 천재는 달라. 어? 내 시야에 밝혀지. 자, 들어봐. 이게 규칙이 단순에 안 보여. 정상, 비정상? 그게 정상이야. 이게 규칙이 한 번에 보이면 그게 비정상 아니겠니? 그지? 자,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 당연히 주어진 게 있어 없어? 있지. F1이 주어져 있지. 저걸 바탕으로 몇 번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보셔야겠죠. 그죠? 그 정도는 해봐야지. 자, 그럼 해보자. 자, 1이 주어졌으니까 한번 여기다 1 집어넣어볼까? n이 1이면 위에다 집어넣어? 밑에다 집어넣어? 당연히 위쪽에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위쪽에 집어넣으면 F1은 F0 더하기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잠깐만. 아, M 자연수구나. M이 자연수구나. 미안. 그럼 M이 자연수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집어넣어야겠네.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N이 1이면 N이 0이란 얘기잖아. 그건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혹시나 했는데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인데. 자, 그러면 1을 이쪽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를 1을 만들려면 n이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지. n이 2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죠? 얘가 1인 경우는 불가능하겠네. 그럼 얼마가? 얘가 1인 경우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n이 얼마면 돼요? 2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F2는 F1이랑 서로 어떻다?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얼마? F2는 3이구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F2가 뭔지 알아냈네. 그냥 밑에다가 먼저 해봐도 될까? 밑에다가.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면 좋겠죠. 그죠? 그럼 n이 얼마여야 돼? 4. 그래서 F4가 또 얘랑 똑같겠네. 혹시 감이 오십니까? 이 다음 뭐 해야 될지? 안 오면 얘를 또 얼마로 만들어봐? 4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4가 되려면 n이 얼마여야 돼? 그래서 F8은 F4랑 또 어때요?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이십니까? 이 다음에 똑같은 놈은 누구겠어? F16. 그 다음 F30. 2의 거듭제곱인 애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조건 3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쪽으로 쭉쭉쭉 가는 것보다 위에 쪽이랑 한번 섞어볼까? 자, 그럼 위에 쪽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는 해봤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았고 한번 2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얘가 2가 되려면 여기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4? 3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3은 F2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F2가 얼마였지? 3. 그럼 얘 얼마야? 5란 얘기네. 어? 우리 뭐 찾아야 됐지? FN은 5인을 찾아야 되지.
일단 하나 찾았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추해낼 수, 이 정도 센스가 있으면 좋긴 한데 얘는 뭐랑 똑같을까? 얘는 F6이랑 똑같아요. 왜? 밑에다 집어. 위 말고. 밑에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얘가 3이 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얘는 얼마 집어넣어야 돼? 6. 그래서 F6이랑 F3이랑 똑같아야 돼. 그 다음 뭐랑 똑같겠어? F12랑 똑같겠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 그럼 얘네는 싹 다 얼마야? 5네? 일단 하나 찾았네. 그죠? 이해되었어요? 자, 두 번째. 얘에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얘가 4가 되게 만드는, 얘를 4로 만들어줄 수 있는 n 얼마예요? 5죠. 그래서 F5는 F4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또 얼마야? 5지. 이해되십니까? 얼마예요? F10. 이 정도면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또 뭐랑 똑같아? F20. 오케이? 자, 이렇게 다 세는 거야 또. 자, 그럼 이번엔 또 뭐 해봐? 8로 한번 해볼까? 8로 한번 해볼까? 그죠? 자, 8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F9가 5야. 오케이? 자, 그럼 또 얘는 뭐랑 똑같아? F18, F36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그죠?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런 걸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빡고스스러운 거라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2의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다시 2의 m제곱을 적당히 곱한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어. 이것까지 눈치채면 개빡고스고 여기서부터 규칙성을 뽑아내서 이걸 알아내면 진짜 개빡고수인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 내가 보기. 그건 진짜 상위 1초로. 근데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처음 게 3이잖아. 이거 뭐 더하기 뭐야? 2 더하기 1이지. 이건 뭐 더하기 뭐야? 4 더하기 1이지. 얘는 뭐 더하기 뭐야? 8 더하기, 그렇지. 2의 세제곱 8 더하기 1이죠.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2의 4제곱 더하기 1, F17이 5라는 거죠. 이런 규칙성을 발견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당연히 풀이 시간이 확 줄겠죠. 왜? 일일이 데이터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나는 여러분한테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규칙인 것 같아서. 자,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반복하면 당연히 5가 되는 애들을 전부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리고 여기 겹치는 애들 딱히 있어? 없어? 없죠? 네, 끝났어요. 구해서 답만 적으시면. 나머지는 계산 노곤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이런 더러운 함수들이 시험에 출제가 돼, 안 돼? 안타깝게도 됩니다. 됩니다. 꽤나 자주 나와요. 물론 요 함수가 자주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이상야식꾸리하게 생긴 함수들이 자주 나와요. 그때 한눈에 규칙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그게 되면 니들이 선택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서 규칙 찾아보자. 오케이? 이런 문제도 맨 뒤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앞에 풀면 다른 거 풀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6번 유사합니다. fxy가 fx 더하기 fy 빼기 1이래. 자, F48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어. 그지? 자, 그럼 얘는 여기를 어떻게 쪼개래? 곱의 형태로 쪼개래. 맞지? 그럼 우리 어떻게 쪼개볼까? 어떻게 쪼개볼까? 한번 얘를 2 곱하기 24로 쪼개볼까? 일단 제일 간단한 형태.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F2 더하기 F24 빼기 1이 될 거야.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F24는 또 뭘로 쪼갤 수 있겠어? 24는
그렇게 한 번에 쪼개도 되는데 그냥 천천히 쪼개보자. 왜냐면 이 뒤에 마이너스 1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뭘로 쪼갤 수 있냐면 2 곱하기 12로 쪼개자. 그냥 간단하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또 뭘로 변해? F2 더하기 F12 빼기 1로 변하겠죠. 그죠? 유지거를 뭐 하는 거야? 반복하라는 거야. 뭐가 될 때까지? 전부 다 소수가 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뒤부터는 단순 계산 노가다라서 그냥 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별개 없죠? 그죠? 자, 마지막 7번. 7번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1번. x가 x는 의미 아닌 정수래. 얘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점수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거 함수 f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자, fm은 m이래. 자, 근데 m은 뭐일 때? m은 9 이하의 상수일 때. 정수일 때. 그죠? 자, 두 번째 f 10n 플러스 m은 뭐랑 똑같대? fn 플러스 m이랑 똑같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센스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도 하던데,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하나씩 집어넣어서 규칙이 뭔지 추론을 해봐야 돼요. 맞죠? 근데 이거 무슨 문제야? 기억, 니은, 디귿 답답형 문제지. 그지? 자, 기억, 니은, 디귿 답답형 문제는 항상 의도가 뭐야? 의도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평가원의 합답형 거기에도 적혀 있어.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명제의 연계성을 잘 활용할 수 있네, 이거를 보고 싶은 거래.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 니은은 상대적으로 쉬운 명제를 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기억, 니은은 쉽게 판단을 내려.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뭘 판단을 내리란 거야? 그걸 토대로 저 차민 명제들을 활용해서 디귿을 판단을 내릴 수 있니?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문제의 메인 목적이 돼요. 평가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잘 만든 기억, 니은, 디귿을 반드시 기억, 니은을 디귿 푸는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같은 친구를 무조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풀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억, 니은은 그냥 하는 거야. 알겠지? 기억, 니은이 막히면 디귿은 무조건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걸러. 알겠지? 자, F24는 뭐가 돼? F. 자, 이거 그러면 얘 첫 번째 경우에 집어넣어야겠어?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해야겠어? 그치,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해야겠지. 두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로 생각하면 이거 뭐가 돼요? 10 곱하기 2 더하기 4로 봐야겠지.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 F2 더하기 4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되시죠? 근데 F2는 얼마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2라고 알려줬지. 이거 얼마야? 6이네. 여기서 바로 눈치를 까주면 좋긴 해. 이거 무슨 뜻일까?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그냥 미리 설명해 줄게요. 자릿수를 다 더하는 문제.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자릿수의 총합을 뱉어내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를 기억에서 눈치를 채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근데 기억에서 눈치를 못 챈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이제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 x가 라지 x의 원소일 때, 자, f10x는 뭐래? 그냥 fx랑 똑같대. 맞아, 틀려? 맞죠, 이거? 그죠? 왜냐면 10x면 요걸로 바꿨을 때, 그지? 밑에 형태로 바꿨을 때 그냥 뒤에 m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얘 0이잖아. fx랑 똑같겠지 뭐. 그지? 자, 디귿. 그러면 디귿을 풀 때요, 기억, 니은에서 여기까지 와서 대충 이거 자릿수의 총합이겠구나를 눈치를 못 채시면 풀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긴 해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든 눈치를 챘다고 치고 한번 풀어보자. 알겠지? 자, F 뭘 구하래?
3008이 FK랑 똑같아지는 K 두 자리 자연수 K가 총 몇 개? 9개네. 맞지? 자,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11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무슨 함수니까 자릿수의 총합을 뱉어낸 함수니까. 맞지? 얘가 11이야. 자, 그럼 FK가 11이 된다. 이 K는 뭐겠니? 하고 물어봤으면 뭘 물어본 거야? 아, 자릿수를 더해서 얼마나 되는 숫자를 한번 찾아봐. 11 되는 숫자를 한번 다 찾아봐 이거. 자, 그럼 뭐부터? 그냥 작은 거부터 한번 쭉 나열해볼까? K가 될 수 있는 작은 수부터. K는 얼마도 가능해요? 29요. 그죠? 아 맞네. 쌤이. 그 다음 뭐? 38. 그 다음 뭐? 47. 그 다음 56. 그 다음 65. 쌤 왜 저래? 그 다음 74. 그 다음 이게 두 자릿수면 마지막이죠. 총 몇 개야? 8개지. 8개. 왜 이렇게 숫자도 못 써? 8개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요런 7번 같은 함수는 이게 왜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얘는 외워놔도 괜찮을 거야. 이 표현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고. 참고로 이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모의고사 출제가 됐어요. 자, 오늘 수업 찐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야, 이거 생각보다 좋구나.